네,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배터리 왕의 귀환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역대급 실적 나온 건 다 이제 알고 있었던 거고요. 주가의 측면에서 더 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당잠사에서 좀 체크해드린 내용인데 미 증시도 우리나라랑 비슷하더라고요. 소수의 랠리가 증시를 주도합니다. S&P 500 지수 연초 대비 8.55% 올랐는데 여기에 상승분 80%가 7개 기업이 다 끌어올렸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40%, 나머지는 이런 음식료, 바이오 이쪽이더라고요. 경기 방어주, 요런 것들을 많이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애플의 상징성은 이거죠. 어찌되었든 경기가 좋든 안 좋든, 회사 돈 잘 버는 기업이고, 이익 탄탄하고, 어떤 가치주의 면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안정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을 거다. 이런 관점이고, 지금은 성장의 산업 찾기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나라 유일한 뭐 성장 섹터라고 하면 자동차 배터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소수의 종목들이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흐름은 아니다 해서 요 점을 좀 체크해 드렸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실적, 이익 240% 가까이 급증했고 매출도 200% 이상 올랐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매출 좋았고 이익은 예상보다는 조금 못 미치긴 했지만 이제 성장세에 시장은 주목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요즘 그 전지 쪽이요. 양극재 뭐 뿐만이 아니라 장비할 것 없이 배터리만 탑재를 하면 다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네. 심지어 지금 배터리 사업 안 하는 기업도 배터리 할 것이다. 신사업 추가한 기업도 오늘도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선 이번 1분기 실적에서 뭐 가장 눈에 띄었었던 2차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이라고 한다면은 결국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AMPC의 실적을 반영을 하면서 예상치를 훨씬 더 상회하는 실적을 올렸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되고요. 뭐 그 외에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지만은 조금 이제 차별화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라는 것은 YOY 대비해서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눈높이 대비해서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요. 지금 이제 몇몇 개의 양극재 업체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양극재 업체들이 다 실적이 좋았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번 실적에 가장 찬밥 취급을 받았던 게 첨보입니다. 첨보는 실적 발표하고 당일이었나요? 다다음 날이었나요? 주가가 뭐 15%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실적은 정말 좋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그 마이너스 성장이었으니까 에코프로랑 완전 결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첨보라는 기업이 사실 다른 기업들과 다르냐?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런 기업들도 1분기 실적 별로였지만은 결국 이제 물량이 늘어난다라는 기대감들 때문에 주가는 계속해서 버텼었던 상황이었고, 첨보 같은 경우도 올해 하반기 내년, 특히 이제 내년이 되면은 증설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가동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미국 쪽의 밸류체인에 포커스를 맞춘 주가의 흐름들이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개장 초반 강한 주가 상승 흐름으로 좀 출발을 했지만은 지금 이제 몇몇 개의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엔터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강세 흐름과 함께 상승폭을 키워나가지는 못하고 있는 약간의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시장의 중심인 것도 맞고,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올라서야 당연히 코스닥 지수도 올라서야 되는 것은 맞겠지만은 그 주가에 대한 일정 부분의 부담감이라는 것이 다른 종목군 쪽으로의 수급 이전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시장의 움직임이요. 지금 그러면은 다른 쪽으로 쏠리고 있는 엔터주나 아니면 오늘 뭐 덴티움 같은 기업들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지금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좋았던 기업들 쪽으로의 수급 흐름이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금 더 덜 부담스러운 쪽, 이런 쪽과 기대감이 조금 더 덜 반영됐던 쪽, 이런 쪽으로 수급의 분산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수급 쏠림보다 수급의 분산이 시장
건전성 측면에서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질적인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도 뭐 상승 종목수가 2차전지 혼자 올라갈 때보다는 훨씬 더 예.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반대로 이제 저희가 짚어보는 2차전지 관련주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그게 기분이 나쁠 수가 있다라는 거죠. 2차전지 보유자들의 입장에서는.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좋은 상황이고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주도 역할을 계속 하겠지만은 결국은 내 포트의 비중 자체를 100% 다 2차전지에 가져가기가 부담된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섹터 쪽으로의 일정 부분의 좀 견환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포트폴리오 구성상 네. 다양한 업종군들로 좀 확장 이런 뷰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그거는 뭐 사실 아니에요?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예. 당연한 부분인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종목군의 선택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럼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빠져있는 종목군들을 선택할 거냐 예.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잘 가고 있는 섹터 쪽으로서의 집중 전략이 맞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예. 그 종목군들이 말씀드렸듯이 뭐 엔터라든지 아니면은 의료기기 이런 쪽도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달리는 말에 내려라 라는 관점은 아니에요. 네. 일단 주도주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도 이견은 없습니다. 주도주의 흐름이 지속될 때까지는 긍정적으로 시각으로 보자. 2차 전지 탑 찍고 그러면 이제 다른 종목군들은 어떤 게 괜찮은 건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탑이요. 네, 말씀드렸듯이 저는 뭐 엔터주들 여전히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배터리에서 탑. 배터리에서 배터리 탑. 탑이요? 예. 배터리는 뭐 제가 탑픽을 따로 말씀을 안 드리고 항상 말씀드렸듯이 그냥 에코프로 그룹 주가 흐름 보자라고 많이 언급을 네.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오늘 크게 주목받고 있는 테마라고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테슬라에서 페라이트라는 것을 히토류 대안으로 꺼내들 거라는 추측성 보도입니다. 아직 뭐 확정적으로 네. 어떻게 기술을 투자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다음 보겠습니다. 히토류라는 게 그 중국에서 수출 금지를 딱 해버리면 네. 정말 이제 많은 국가에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어떠한 대안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일환 중에 하나가 페라이트라는 건데 우리나라에 오늘 뭐 여기에 테마주로 EG, 덕양산업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편성이 되면서 막 20%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오긴 했는데 히토류 테마라는 희귀 금속 쪽에 주목도도 요즘 올라가고 있고 뭐 구리 쪽 같이 비철 금속 주목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철 금속에 대한 중요성이 올라가면 앞으로 계속 이런 테마가 들썩일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항상 이제 배터리의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전기차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제 이쪽이 주력이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이제 미지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고체가 그럼 주력이 될 것이냐. 사실 아직까지 몇 년 남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지금 개발 단계 거의 초입 그렇죠. 아니에요? 예. 네. 물론 이제 시점이 더 빨라질 수 있지만은 지금 이제 뭐 3원계나 LFP 대체한다. 일반적인 이제 뭐 액화로 된 부분을 대체한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근데 나오면 이제 참 좋기는 할 텐데. 그렇죠. 예. 근데 주가는 뭐 미리 반응을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반응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전기차의 모터라는 것은 전자기력을 발생시켰을 때 이제 그쪽이 돌아가면서 구동력을 발생시키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구 자석이 포함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출력이 가장 좋은 네오디뮴이라는 소재를 바탕으로 한 자석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네. 이제 원래 전기차 쪽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오디뮴이라는 것은 이제 히토류로 구분이 되지만은 사실 우리가 이제 리튬이나 이런 것들처럼 한정적으로 생산되는 것은 아니에요. 생산 자체가 이제 좀 범용적으로 다 되지만은 문제는 예. 뭐냐면은 그것을 이제 채산성 있게 캔에서 재련과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결국 이제 환경성의 문제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중국이기 때문에 이제 히토류로 좀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업스트림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정말
이쪽이 활발하게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국가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슈일 것 같고요. 예. 하지만 이제 두 번째로는 결국 이제 테슬라라는 기업 자체가 친환경차의 선두주자로서 여러 가지 이제 움직임을 좀 가져갔었기 때문에 배터리의 뭐 4680이라든지 아니면 LFP 배터리 쪽에 대한 선두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이 페라이트 이 자석에 대한 기대 요인 이런 것들까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움직이는 것도 한번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포커스를 맞춰야 될 부분은 그럼 이제 첫 번째 페라이트가 많이 쓰일 것이냐 예. 그렇다고 한다면 대장주는 누구일 것이냐 이게 된다 안 된다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직까지 예. 모르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그러면 페라이트 전지가 많이 들어갔을 때 네오디뮴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기업은 어디일까? 왜냐하면 피해주일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기업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좋습니다. 예. 네, 우선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이 올라온 것은 삼화전자라는 기업이에요. 맞아요. 오늘 이 페라이트 테마로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뭐 최근 주가를 보시면은 이것이 이제 최근의 주가 급등이 아니라요. 지금 뭐 며칠 연속 급등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그러네요. 때문에 상한가로 지켜있는데요. 그렇죠. 오, 예.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도 계속 상한가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편람상의 사업 영역을 살펴보게 되면은 페라이트 쪽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주가 흐름이 나타났고요. 네오디뮴 쪽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연구 자석을 하는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다 이제 이쪽 사업을 가져가고 있는데 예. 최근에 이제 좀 관심을 받았었던 기업 중에 하나는 노바텍이라는 기업이에요. 맞아요. 예. 노바텍은 뭐 네오디뮴으로 바탕으로 한 이제 연구 전지를 좀 역시 이제 하는 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환경차 쪽에 관심도 증가에 따라서 최근 급등을 했었다가 한 달여간 쉬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두 개의 기업이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관련 뉴스가 나올 때는 주가 흐름이 좀 엇갈릴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네오디뮴 이런 단어가 네. 익숙치는 않아요. 그 영화 아이언맨에서 이런 SF에서 나올 법한 그런 용어들인데 이 전자 쪽에 많이 들어가는 그 필요한 소재들인가 봐요. 네. 제 기억으로 페라이트가 예전에 태양광, 차세대 태양광으로 페라이트 주목을 네. 예전에 크게 한번 받았었거든요. 그거 같은 건가요? 지금 기본적으로 혹시, 예. IT에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맞아요. 디스플레이라든지 예. 이런 쪽도 안쪽에 이제 전자석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출력이 낮기 때문에 사실 전기차 쪽에는 좀 덜 쓰였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과연 테슬라가 최근 단가이나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사실 LFP도 우리가 출력 낮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 쪽으로 좀 원가의 절감을 꾀해낼 수 있을지 그에 따른 수요 확장이 일어날 수 있을지 이러한 예.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기준점으로 두고 볼만한 기업을 좀 추려주셨고 네. 삼화전자 네. 하고 노바텍은 반대쪽. 네, 반대쪽이죠. 뭐 그 흐름들 테마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LFP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간략하게 한번 짚어볼게요. 우리가 쉬는 동안 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LFP 우리도 기술력 개발을 하자 해서 R&D 쪽에 밀어준다고 해서 구체적인 가격 이게 금액까지 네. 이렇게 같이 공시를 올렸더라고요. 거의 우리는 그 MCN이나 이런 쪽에 집중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LFP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떠한 그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걸 발견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네. LFP 테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그쪽이 뭐 여러 차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예. 사실은 이쪽만 테마로 갈 것이냐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뭐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이제 LFP라는 소재를 만들어낸다라고 한다면 배터리와 또 양극재 기업들이거든요. 예. 결국은 이런 쪽의 사업 영역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뭐 삼원계 양극재를 하는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가는 거에 편승해서 같이 흐름을 그렇죠. 궤를 같이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어닝 시즌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실적 잘 나온 기업에 관심이 굉장히 집중되고 있잖아요. 하나하나 볼 텐데 호텔신라는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이익이 128% 급증했습니다. 워낙 뭐 작년에 안 좋아서 예상보다 크게 이제 웃돈 실적이라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요. 목표가 상향 조정 이쪽에 많이 나옵니다. 다음 보시면 자, 하이브 조금 전에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이익 40% 이상 늘어났고 이거 거의
그 최대가 아닐까 네, 싶어요. 예, 제가 분기 이제 최대 얘기를 하고 있죠. 1분기. 그리고 예상보다 또 웃돌았고 다음 네. 보겠습니다. 그래서 엔터 기업들이 돈 잘 벌어요. 외국 나가서 이제 콘서트 열고 그거 다 외화버리잖아요. 네. 환율도 좋고 그럴 겁니다. 요거는 어제 나온 이제 4월 수출 데이터인데 반도체가 뭐 아무래도 안 좋습니다. 반도체 쪽은 중국 쪽이 많은데 거기가 안 좋긴 했지만 네. 앞으로 이제 회복을 된다면 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을까가 하나의 관전 포인트고 좋은 쪽이 기계 쪽, 자동차 쪽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안 나왔는데 바이오헬스는 마이너스 성장이었거든요. 근데 거의 뭐 진단키트 이런 쪽 예전에 이제 코로나 특수 누렸던 쪽이 안 좋았고 나머지 보시면 임플란트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중국 70% 늘었습니다. 그리고 필러, 에스테틱,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런 쪽이 다 이제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 아침에 좀 브리핑을 해드렸고 관련 기업들이 오늘 신고가 많이 가더라고요. 자, 전반적으로 이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까? 이미 이제 나온 것들은 과거 실적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제가 아까 이제 2차전지 관련주 말씀을 드리면서 네. 그 외에도 지금 엔터주라든지 아니면 덴티움과 같은 기업들 이게 사실 이제 의료기기 쪽과 그리고 엔터주들 대표적으로 지금 방금 실적을 짚어주신 기업들이거든요. 예. 이쪽이 이제 워낙 좋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었고 기업별로 살펴봤을 때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제가 작년도 말에 BTS의 군대 얘기가 확정이 됐을 때 이제는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후에 주가가 거의 뭐 3배 가까이 올라온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료기기 관련주 쪽은 조금은 이제 뭐 해석이 엇갈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오늘 덴티움의 급등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사실 이제 1월 1분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VBP 시행에 따라서 1월달, 2월달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쪽의 수출액이 생각보다는 별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기준으로 상당히 좋은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됐고 4월 달에 또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2분기의 실적 기대감으로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이번 예. 실적에 상당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외형의 성장은 제한적이었지만은 결국은 영업이익이 좋았다라는 점은 이 알선수 물론 이제 특허 쪽에 관련된 특허 수수료의 환입이 있었지만은 따이공들의 알선 수수료를 이제 회계상 기준으로 변경을 하고 있어요. 여행사 쪽에서 따이공들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여행사에 비용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것은 예. 이제 이익단의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따이공과 직접 계약을 하게 되면은 매출 차감 방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이익이 좋아지는 상황이고 실제적으로 호텔신라가 이번 분기에서 큰 폭의 외형 성장을 만들어내지 못했지만은 오히려 실적이 좋아졌다라는 부분은 앞으로 이러한 매출 쪽의 체질 개선만 가지고도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반영했기 때문에 예.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점차적으로 이러한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예. 다만 이제 해당 기업들 모두 단기적으로 주가에 대한 상승이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부분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기 예. 때문에 최근에 뭐 주가 조정 흐름에서 봤듯이 많이 올라온 기업들은 또 조정이 나올 때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거든요. 항상 시장의 흐름 잘 보시면서 대응 전략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상 단답형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본 이제 호실적 네. 기업들을 지금도 매수한다면 한 종목. 저는 예. 2분기까지 고려해봤을 때 저는 덴티움 쪽 보도록 덴티움. 하겠습니다. 네. 임플란트, 덴티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에어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